영화 너무 잘 봤고 정말 많은 질문을 하게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질문을 둘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성철의 직업을 혹시 구상하신 계기가 있는지 궁금한데 처음부터 성철이 일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막 오래된 벽지를 찢어내고 새로운 벽지를 덧바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또 기현과 성철을 좀 연결해주는 장치였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작품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테리어 가게에 관심이 먼저 갔어요. 왜냐면 이야기를 만드는 구조상 성철이랑 미숙이랑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설정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인테리어 가게가 다 남자 쪽이 공사를 한다거나 여자 쪽이 안에서 상담이랑 이렇게 실습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했는데 도배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도배 장판, 뭐 샤시 도배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철 입장에서는 그렇게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하얀 벽지를 바르는 게 뭔가 아들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려는 어떤 느낌처럼 보이기도 하고 기현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새하얀 벽지로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이거를 잘 영화에 표현을 하면은 관객분들도 그렇게 인물에 맞게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배사 그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두 분이. 네. 받으러 갔었고요. 근데 참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재수로운 게 저는 도배할 때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어차피 또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뭐 먹고 살아야 예, 되니까. 직업이라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조금 이제 아들 잃은 슬픔이 있으니까 조금 힘이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좀 심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말 안 해줬어요? 아니 그래서 그 사실 지금보다 10kg 정도 감량을 그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슬림해 보이다가 갑자기 아까 들어오실 때 조금 네. 아 실제랑 배우들은 이렇게 실제랑 화면이랑 다르구나 생각하셨을 테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역할에 맞게 좀 약간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 두 가지 도배사 그리고 체중 감량 네, 알려드리면서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전 보도자료만 보고서 그 다르덴 형제 아들을 떠올려갖고 보도자료를 기자들도 아니고 요즘은 다 보는 예고편으로 네. 예고편하고 그 잡지에서 보고서 다르덴 형제 아들을 기대했었는데 그 건조함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전 잔향이 커갖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저 제목이 좀 궁금했어요. 이게 살아남은 아이인데 그래서 아이라고는 기현밖에 등장 안 하니까 기현이라는 얘기인데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죽고 혼자 남았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그 살아있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로 살아있다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거의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뭐 말씀하셨지만 이야기 설정상 어쨌든 처음에 부부가 기현이를 이제 죽은 아들이 죽으면서 살려낸 아이 그래서 그런 관객분들한테 설정을 좀 편하게 소개시켜주는 제목으로도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끝까지 보면은 기현이 이제 다른 의미에서 진정하게 다른 의미로 살아남은 아이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제목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목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짓게 됐어요. 네,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배사라는 직업도 어떤 의미를 두고 정하신 거잖아요. 그럼 혹시 배우분들이나 저희 관객들이 몰라볼 수도 있지만 감독님께서 의미를 두고 정한 뭐 소품이라던가 또 다른 뭐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뭘 몰라보셨는지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서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일단 오프닝에서 좀 오프닝
오프닝을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 성철이라는 인물이 천장을 뜯어내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누수가 된 흔적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이상한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 누수가 어디서 되는지 확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저는 첫 오프닝 시퀀스를 그렇게 짠 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렇게 누수가 되고 뭔가가 잘못돼 있다. 이 인물들 사이에 그때 어떤 우리가 진실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 우리가 만나서 사건이 벌어지는 아이, 그런 것들을 첫 시퀀스에서 잘 보여주면은 좀 관객분들이 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를 함축적으로 딱 느끼실 수 있는 좀 편안한 오프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네, 나머지는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도배 말고 뭐 봉고차나 뭐 아니면은 뭐 목장갑이나 뭐 이런 거에 옷핀 뭐 이런 거에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오피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오피는 뭐 어떤 성철과 기현의 연결고리로 좀 표현을 또 해보고 하나의 연결고리. 죄송해요. 네, 그런 거를 인테리어 사장이니까 그 벽지만 도배만 아니고 위에서 좀 측정도 하고 뭐 이렇게 물 새는 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직업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그 애가 막 하고 도망가는 것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애들은 참 이상한 애들이 많아 이렇게 봤거든요. 그냥 어떻게 막 끊임없이 그 죽은 아들만 생각하겠어요. 저 생활도 나와야지. 근데 모든 게 다 좀 뭔가 숨겨져 있는 게 많아. 다시 찍어야 되나 이거? 그리고 또 그 장면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숙이 기현한테 빵과 우유를 이렇게 주게 되는 그 장면에서 보시면은 미숙이 이쪽에 서 있고 기현이 이쪽에 서 있는데, 기현이 도배한 자리에 서 있어요. 기현은 여전히 콘크리트 벽에 서 있고. 그래서 아까 일관되게 도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미숙이 기현한테 마음을 조금 그나마 열게 되는 계기로서 이미 빈 벽이 고쳐진 어떤 공간에 미숙은 서게 되고, 기현은 여전히 뭔가 그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콘크리트 벽에 서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화면 배치를 해봤었어요.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 한 분이 드셨네요.